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벤처붐 기억하시나요? 거품이 빠지면서 벤처붐도 가라앉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기술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이 늘면서 제2의 벤처붐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이런 벤처붐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지난 2월에 벤처기업협회장으로 취임하신 정준 회장이신데요.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2달이 아직 좀 안 됐는데, 자, 11대 벤처기업협회장, 바쁜 날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벌써 2달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기회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벤처 생태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벤처기업회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올해 협회를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이런 플랫폼으로 만드시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협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저희가 그 2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념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그 20주년 기념을 계기로 해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저희가 잘한 것, 또 부족한 것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또 향후 20년은 저희 벤처기업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물론 저희 벤처기업들의 의견도 열심히 모으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계시는 각계각층의 분들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잘 준비해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해가 광복 70년에 또 벤처기업회 20년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최근 벤처붐이 다시 이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하실 일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나라 이 벤처기업의 현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지난 1월에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수가 3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한 3만 개 기업들의 매출액을 다 합치면 약 200조 원이 되고 200조 원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14%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협회가 매년 매출액 1,000억을 넘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통계를 내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454개의 기업이 매출 1,000억을 돌파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그 매출 1,000억 기업은 매년 20%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벤처업계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회원들이 200조 원을 이미 넘었다는 건 아마 이제 규모 면에서 매출 면에서는 이미 큰 회사들도 많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됩니다. 자, 현 정부가 이 취임 초기부터 창조 경제에 깃발을 올리고 벤처를 많이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벤처기업들이 느끼는 그 시장에서 온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거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 창업되는 벤처기업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액수도 늘고 있고 그런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약간 아쉬운 것은 서두에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2000년대 초반에 소위 벤처 붐이 저희 나라에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그때는 대기업에 있는 분들 또 학계에 있는 분들 또
국가출원연구소와 같은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대거 벤처기업계에 이동을 해서 네. 같이 벤처 창업에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벤처기업 숫자가 늘고는 있지만 그러한 인력의 이동이 아직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벤처기업으로 벤처 이제 인력이 얼만큼 좋은 인력이 가서 거기서 실력을 발휘하느냐가 참 중요할 텐데요. 이 정부에서 좀 해야 될 일, 제도적으로 개선할 일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미흡한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벤처기업 육성을 돕고 있고 네. 벤처기업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단지 벤처기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수한 인력들이 벤처기업계로 뛰어들게 하느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같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위험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을 때 그 네. 보상을 키워주고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공계 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벤처기업과 같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일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연구소나 대기업과 같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인식되어지는 직업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훨씬 더 보상이 크다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적인 일에 뛰어들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벤처는 뭐니 해도 사실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만큼 연구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을 확보해내느냐가 참 중요할 텐데 현재 이 관련된 제도에는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높아서 신용 불량자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데 그런 면에서 엔젤 투자를 활성화한다던가 또 최근에 그 법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창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그걸 실패하게 되면 뭐 빚쟁이로 전락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투자를 받아서 될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참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R&D 예산으로 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 중소 벤처기업들은 뭐 혜택이 참 부족한데요. 이렇게 자금 지원 양극화가 뭐 지금 현실입니다. 네,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 같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네. 지금 정부에서도 그 한국벤처투자와 같은 기관에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해서 초기 단계부터 또 중간 단계 규모의 벤처기업까지 투자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어서 빨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정부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벤처 투자에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꼭 필요한데 네. 그러한 것을 이루려면 결국은 좋은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좋은 인력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벤처 기업의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벤처기업 가운데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매출이 큰 기업도 많습니다. 뭐 네이버나 넥슨 같은 경우도 이제 벤처기업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훨씬 더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떤지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좀 많이 있습니까? 그 스타트업 기업들은 결국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엔젤 투자를 받는 기회를 많이 늘려준다던가 또는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보나 신보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초기 그 자금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조금 더 성장하는 기업들한테는 자금보다는 인력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좋은 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벤처기업 협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뭐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이 후배 창업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래전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나 또 창업을 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 벤처기업협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선 인력과 자금이 사실은 절실합니다. 근데 이제 자금이 투자되기 위해서는 얼만큼 지금 우선 인력이 그곳에서 펼쳐 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선 인력을 영입하는 방안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고 또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벤처기업 입장에서 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소위 스탁 옵션이라는 제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초기 기업 입장에서는 리소스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로서 충분한 보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 해서 기업이 성공했을 때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스탁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탁 옵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스탁 옵션 제도가 이러한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잘 작동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 규제로 인해서 급여의 일부분을 제공하는 개념으로밖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네. 그런 면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수 인력들이 리스크를 안고 어쨌든 간에 벤처기업으로 들어왔다면은 그만큼의 나중에 뭐 재정적인 혜택을 받고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청년들의 사실 창업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 창업 아이디어만으로는 안정적인 기업을 사실 이제 커가기 힘든데 청년 창업 성공을 위해서 또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은 네. 기업이라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단기간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서두르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창업도 중요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실패 확률이 적은 창업은 대기업이나 또는 다른 큰 조직에서 어느 정도 경험과 실력을 쌓은 이후에 예를 들면 30대 중반이나 후반에 창업을 하는 것이 가장 실패 확률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꼭 급하게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큰 조직에 들어가서 창업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급해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자기 역량을 뭐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좀 필요한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시작부터 뭐 국내 시장이 워낙 뭐 좁다 해서 이제 해외에서 시작하는 뭐 이런 창업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도 좀 꽤 있죠. 사실은 성공하는 벤처기업 대부분이 네.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회사가 우리나라의 그 셋탑박스를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는 휴맥스가 있고 또 아이디스와 같이 보안 장비 업체도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문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시스템을 연구하는 크루셜테크나 슈프리마 같은 회사도 네. 주 시장이 해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 머무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또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기업들 보면 이제 이미 기술력으로 입증된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어떻게 또 준비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것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정 규모의 문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는 결국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서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고 어떤 조급하게 한다거나 어떤 편법을 이용한다던가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꾸준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있는 좋은 파트너나 현지 네.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러한 파트너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일을 하는 것이 또 글로벌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협회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사실 본인의 경험이 들어있는 겁니다. 국내는 물론 이제 일본과 미국 통신 장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이 솔리드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미 사내 벤처 기업으로 출발해서 자리를 잡은 기업인데, 어떻게 출발하셨고, 어떻게 키워왔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창업을 결심하셨고, 또 이뤄 나가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거나 기회가 된다면 대학에 가서 또 후배들을 가르친다거나 하는 직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대학이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지역의 한 가운데 있었던 대학인데 네.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벤처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보면서 대학이나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지만 훌륭한 회사에서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굉장히 보람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저도 언젠가는 벤처기업을 한번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1998년 초에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직장 KT에서 벤처기업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벤처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술력을 가지신 분들이 창업을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계시고 가장 큰 경쟁력이겠죠?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저희가 현재 저희 회사의 규모는 연간 매출 기준으로 볼 때 약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쟁력은 저희와 유사한 제품을 물론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쟁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결국은 저희가 보다 더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창업부터 처음 10년간은 주로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업 영업 활동을 하면서 국내 고객들과 매우 다양한 여러 장비들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경험이 토대가 돼서 해외 고객들에 갈 때에도 그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잘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네. 것이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분명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어려웠던 경우를 얘기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글쎄,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적인 대답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 경영자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기업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네. 또 기업이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도 매출이 늘 때는 꾸준하게 늘다가 한때는 통신 사업자의 투자가 굉장히 저조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거의 40% 정도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실망하지 않고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꾸준히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일에 충실히 해왔던 것이 결국은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매출을 늘려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살아있는 경험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서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계신데 이 선배 기업으로서 창업을 시작하는 이 젊은 벤처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 창업을 생각하는 후배 기업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업이라는 것을 너무 단기적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노력에 대한 성과는 이루어진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는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 머물러서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글로벌 시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셋째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고용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대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벤처기업 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계획과 포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벤처기업 협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물론 협회인 만큼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보다는 네. 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그러한 기업들이 더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있는 파이를 크게 나누어 먹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워야 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세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훌륭한 벤처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고 속속들이 새로운 대기업들이 많이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벤처기업 협회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용인하고 벤처기업의 재기를 보장하는 생태계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벤처기업협회가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벤처기업협회 정준 회장님 고맙습니다.